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 액비 전문가 이재령입니다. 자, 제가 이 액비에 관한 영상을 2번 정도 올렸는데, 요새 우리 감독님이 통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액비 주문하시는 분, 또 주문해놓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감독님 여기도 좀 보여주세요. 다 나와요. 이 전화를 받느라고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좀 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미 올렸지만 한 번 더 찍으면서 또 총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첫 번째 영상이 조금 이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이렇게 나와서 찍었는데, 차는 지나가죠, 오토바이 빵빵거리죠, 옆에 스님은 아는 체하죠, 개는 짖죠. 도저히 집중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또 2번 NG를 내고 3번째 찍는 거예요. 자, 액비다라는 말은 액체 비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된 거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로 된 거름이고, 또 하나는 깻목 플러스 알파를 갖다 발효시켜서 완전히 액체 상태로 우려낸 것을 액비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액비는 일반 다른 화학 거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화학 거름이다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농사에 쓰이는 요소 비료, 가래 비료, 복합 비료, 이게 전부 화학 거름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하이포넥스 화학거름이에요. 근데 이런 화학거름은 잘못 사용할 경우, 조금 용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나무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 천연 유기질 거름은 조금 많이 써도 괜찮고, 약하게 써도 좋고,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원액으로만 쓰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나무에 죽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이 액체 비료, 즉 예솔표 액비에 대해서 어느 때 쓰고, 언제 쓰고, 어떻게 쓰고, 왜 쓰고, 이 과정을 안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자, 액비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시기죠.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재에다 쓸 경우에, 그러니까 분재나 화초나 전부 마찬가지인데, 싹이 크기 시작할 때부터 9월까지 씁니다. 따뜻한 지역에 가면 10월 초까지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액비 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 액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장하는 모든 나무는 액비를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또 예의라는 게 있어요. 이 예의가 사람을 귀찮게 만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의는 뭐냐? 분갈이한 나무, 요것에는 액비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분갈이를 한 나무들은 분갈이 직후에는 이 뿌리가 다 잘려있게 돼요. 근데 거기다 액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잘린 단면을 통해서 액비가 나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나무 수액을 빨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살아가는 원리는 삼투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약한 데에서 진한 데로 옮겨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액비는 약하게 줄수록 좋고 상처가 있을 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갈이 하고 나서 일반 잡목의 경우는
자, 3월달에 보통 분갈이 하잖아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2달 정도 지나가지고 6월달부터 액비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송백류는 일반 잡목보다 활착이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송백류는 언제 주느냐? 바로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할 무렵인 7월달부터 액비를 주시면 됩니다. 10배로 희석을 해서 주는데, 처음 줄 때는 조금 약하게, 연하게 한 2번 그렇게 주고 나서 이제 10배를 희석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 주지 않습니다. 이 꽃이 피면 나무는요,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생식생장은 꽃이 피는 거예요. 영양생장은 이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잎을 다는 거죠. 근데 나무가 꽃이 피었는데 이걸 충분한 거름이 공급이 되면은 나무는 꽃을 빨리 떨어뜨리고 영양생장에 치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꽃이 피는 동안에는 이 액비를 주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나무는 약해가지고 꽃보다 나무 세력 회복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줘야죠. 그러니까 꽃을 볼 목적이라고 그러면 주지 않지만은 나무 세력이 우선이다라고 그러면 꽃 피는 기간에도 줘야 맞아요. 꽃 따고요? 꽃 안 따고 줘도 됩니다. 굳이 꽃까지 딸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액비가 충분히 다 감당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액비를 주어서 안 되는 시기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한여름, 그러니까 열대야가 있을 때, 삼복지절이라고 그러죠. 열대야다라고 그러면 밤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때를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나무들이 일제히 이때 잠시 여름잠에 빠집니다. 겨울잠이 아니고 여름잠에 빠지는데, 액비를 줘도 문제는 없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피해라. 그래서 세 군데만 피하면 됩니다. 분갈이 한 직후에, 그 다음 꽃이 피는 동안에, 그 다음 열대야 기간 동안. 나무가 더위에 지쳐 있을 때. 네, 나무가 더위에 지치면은 안 빨아 올려요. 나무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이테 단단하게 굳어 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횟수 구분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희석 배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아까 10대 1이 기본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액비 한 컵에 물 10컵을 주는데, 나무가 약하다. 우리 나무는 좀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러죠. 맨밥 먹다가 몸이 약하면 죽을 먹잖아요. 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10배가 아니고 20배. 해서 20배로 타서 3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40배로 타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뭐 50배로 한 100배로 타가지고 매일 줘도 됩니다. 물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액비를 주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잎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장이 멈춰있던 나무에 새로운 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속눈이 터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이 식물의 보약, 분재의 보약이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마약이다라고 그래요. 예술에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미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짜란 나무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전부 이 액비의 장난이에요. 제가 좀 거름 욕심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액비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 액비를 갖다가 전부 분재에만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액비를 갖다가 야생화라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관엽식물, 그 다음에 세력이 좀 약한 정원수. 정원수는 이식하고 나서 첫 해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듬해부터 써요. 예, 이런 나무들한테 골고루 다 써요.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그러면은 얘 효과를 안 보는 애가 없습니다. 다만 책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난에는 주지 마라. 난에는 1000배로 희석해서 줘라. 그러니까 냄새만 약간 핑기라는 거죠. 꽃은 분화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꽃을
그러면은 이 나무를 걸 때 우리는 철쭉만 키우는데요. 철쭉 효과 아주 좋습니다. 소사 좋아요. 소나무 다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없어요. 이제 바깥에서 하도 정신이 산란해서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파리가 귀찮게 네. 자, 그렇게 해서 액비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일주일에 한 번, 뭐 액비를 줄 때 물 대신에 그냥 요거 타가지고 주면 돼요. 그럼 어디다 주느냐? 화분 밑에 흙에다만 줍니다. 꼭 물어봐요. 입에 뿌리면 안 됩니까? 스프레이로? 이건 연면시 비용이 아닙니다. 하이포넥스 같은 경우는 연면시 비용이라 입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흙에다 주는 거예요. 흙에다 주고 쓰는 거지. 이걸 갖다 입에다 뿌리면 괜히 냄새만 납니다. 자, 그래서 냄새 나니까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액비는 이 봄에 걸으면 냄새가 좀 심합니다. 발효가 충분히 되면 괜찮은데,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발효를 시키면 괜찮은데, 우리 예술표는 이렇게 공급이 빨리다 보니까 1년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키거든요. 횟수로는 2년이고 기간으로는 1년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는 겨울 내내 이 미생물 활동이 막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참 별짓을 다 해봤는데, 올해 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예전에, 아주 예전에 10년도 더 된 전에 뭘 썼었는군요. 그때 목초액을 섞어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냄새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보려고 목초액을 검색을 해봤더니, 첫째로는 탈취 효과, 냄새를 갖다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충해 예방 효과, 5일석이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토양 개량 효과. 그래서 일석삼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18리터 이 통에는 액비가 약 50cc 정도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 이제 발효시킨. 목초액이 50cc 정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액비를 받았는데 냄새가 나서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진짜 그 부분은 제가 미안했거든요. 주문이 들어오니까 공급은 해야 되는데 냄새는 좀 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서 묵혀두시라 그랬는데, 사실 또 묵혀두는 것이 아파트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이 목초액을 50cc 섞어가지고 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원에 가면은요, 장마철에는 이렇게 거름 주는 거 아니래요. 제가 이 옛날 이론하고 싸우느라고 이 머리에 막 이렇게 뿔이 날 때도 있어요. 옛날 이론은 옛날 이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주 옛날 이론 가지고 예술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일본 애들도 우리가 조금 분재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는 일본, 다른 분야는 다 떨어지는데 분재 분야는 조금 걔들이 앞서 있잖아요. 근데 걔들도 장마철에 거름 줍니다. 그럼 왜 장마철에 거름 주지 말라고 그러느냐? 옛날에는 다 덩이거름을 썼단 말이에요. 옥비라고는. 덩이거름을 썼는데, 그걸 화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것이 비 맞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 빠스러져가지고 이 흙 사이 공간 다 막죠. 냄새는 심하게 나죠. 그 다음에 화분은 다 흐트러지죠. 되게 싫잖아요. 그런데 이 액비는 그게 없어요. 줄 때 약간 목초액 냄새 나는 거 빼놓고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목초액 냄새 났던 것도 이 목초액이 휘발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나무가 사실 그때 가장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거기다 액비를 주게 되면은 세력이 약했던 나무들도 금방 세력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죠. 오늘 우리 감독님 잘 맞추네. 장단 잘 맞추시네.
자,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마철에도 그냥 예솔표 액비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언제 쓰지 말라고요? 장마 끝나고 나서 열대야가 시작될 때 안 쓰는 거예요. 자, 혹석이. 열대라고 해도 다 알아듣지 않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똑똑하시니까. 혹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석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액비를 쓰는데, 그러면 액비 주문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거기에 예솔분재원, 예술분재원이라고 꼭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솔입니다. 예쁜 소나무. 예솔아, 아버지께서 부르셔. 아니다. 그냥 요새는 할아버지가 안 사니까 아버지가 부른대요. 자, 그러는데 어쨌든 예솔 분재원 검색하시면 분재 쇼핑란에 액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회원 가입하시고 주문하시고, 이게 옛날에 모바일을 저희가 홈페이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없애버렸더니 요새는 모바일로만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근데 모바일에서는 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그렇게 결제하시면 되고요. 이게 귀찮다. 그러면 따르릉 하고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따르릉 아닌가요? 내 전화는 왜 따르릉 하고 울리죠? 우리 감독님이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이렇게 구석기지대 남자하고 살으니 한숨 쉴 수밖에 없죠. 제가 이해합니다. 자, 전화, 예솔분재원 전화, 밑에 하단에 전화, 이 대표 댓글에 액비 주문 방법 쭉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리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식물들, 범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모든 식물에 다 가능해요. 난만 빼고요. 모든 식물에. 관엽, 다육이, 분재, 꽃나무, 정원수. 수생식물도 가능합니다. 불애옥잠이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이런 수생식물에는 거기에 물을 한 10리터 정도 받아놨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한 100배 정도 그냥 타서 부어놓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택배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포장해서 갔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뚜껑을 약간 열어놓으면은 냄새가 빠져나가거든요. 냄새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엎을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하지 마시고 햇볕 안 보는 데다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술이 많이 말랐어요? 입에 침 바르고 거짓말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위에 또 혹시라도 우리 감독님을 귀찮게 했던. 아니, 귀찮게 해도 괜찮은데. 귀찮게 해도 괜찮아요? 감독님이 답변을 하도록 요구했던 내용이 혹시라도 빠져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물에다 타서 넣고 써도 되냐? 물에다가 타서 넣고 써도 되냐? 써도 됩니다. 목초액 냄새도 좀 싫다. 그러면은 물을 다음번에 줄 것을 미리 희석해놨다가 쓰시면은, 원초적으로 액비 냄새도 줄어들고, 지금 목초액을 섞은 요 냄새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유효기간 없습니다. 오래두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몇 년 전에 사두었는데, 이거 써도 돼요? 아주 진짜 이건 보약이 아니라 마약 수준이 될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그런 전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주로 어떻게 배율을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았고. 배율을 기억을 못 하시면 그냥 10대 1로 그냥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액비 한 컵, 물 10컵. 액비 한 컵, 물 10컵. 네. 그걸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써도 되냐? 언제부터 써도 되냐? 싹이 틀 때부터 9월까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분갈이를 한 나무냐? 아, 그렇죠. 아니. 분갈이 하냐? 그 이제 앞에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그럼 왜 10월달을 못 쓰게 하죠? 그거는 이제 뿌리 활동을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래, 나무들은, 정원수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가을 걸음이다라고 그래서 그때 써요, 걸음을. 근데, 정원수니까. 근데, 그때까지 액비를 쓰면요, 가지가 많이 투박해집니다. 그리고 철쭉 같은 경우는요, 늦게까지 걸음을 흡수를 하면은, 겨울철에 이게 단단하게 줄기가 굳어지지 않아갖고, 줄기가 터져버려요. 그 다음 이제 특이하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는 외철쭉만 키우는데 써도 되냐? 아주 좋아요. 외철쭉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식물에는 다 유효해요. 낫만 빼고. 낫만 빼고. 낫은 우리가 안 써봤으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자,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술표 액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